버크셔 하스웨이가 고점에서 30% 빠진 거 아세요? 근데 이 코스트코도 고점에서 30% 빠졌어. 아마존, 우량주가 시장의 패닉, 반대매매에 휩쓸려 같이 동방폭락할 때 그때가 정말 살만한 타이밍이잖아. 그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죠. 그걸 다 놓쳐놓고 뭐 어떤 걸 지금 사면 좋을까요? 널렸는데 물만 고기 반인데 뭐 여기서 뭘 또 올라요? 그럼요.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다 망했죠. 예, 레버리지 청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아요. 예, 여러분 반대매매 이런 거 전화 안 받아보면 거의 멘탈이 털리고 제가 직접 당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 게 빨리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려 투자를 하게 되면 10%를 예를 들어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20% 30% 수익이 되잖아요. 뭐 세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TQQQ 이런 거 투자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 30% 빠지면 얘는 곱하기 3이니까 90% 깨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펀드들이 또 비용이 엄청 세잖아요. 암묵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1년에 뭐 몇 % 이상일 거예요. 뭐 거의 뭐 원금 다 날아간 거고 이제 액면 병합하겠지. 상장 폐지되기 싫으면 병합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레버리지를 통해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젊을 때 누구나 가지는데 그게 인생을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 베팅이 잘못하는 경우는 노숙자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외환위기 때 특히 그 꼴을 당해서 정말 노숙자 될 뻔했는데 그때 열심히 1억과 깨물고 주식시장에서 영업했어요. 이코노미스트로 애널리스트 일만 했을 것 같지만 그때 한 2년 영업했습니다. 그 못 마시는 술도 먹어가면서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제2의 발판을 만들어서 다시 일어섰죠. 예,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편이고요. 근데 이런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근데 그래도 저한테 손을 내밀어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갚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리는 분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부자 된다, 돈 복사 된다. 작년 이맘때 제 유튜브 댓글에 돈 복사니 뭐 TQQQ만 사면 되니 삼성전자만 사면 되니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되니 같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제 세상에 유튜브에 제가 지금 돈 공부 30년 한 이코노미스트한테 댓글에서 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무조건 이것만 사면 되지 이런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서 아이고 또 왔구나. 그날이 또 왔네. 예, 많은 사람들이 거지되는 날이 또 왔네. 그럴 때 이제 달러를 사는 거죠. 저는 한국 주식이야 잘 있거라 하면서 바람관계 사라집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96, 97년에 외환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나는 미리 예측했다. 그러면 그걸 그때 베팅해서 돈 번 걸 좀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아직 그냥 운이죠 대부분. 그냥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출 대금 받았던 걸 들고 있다가 하다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때 원래 부자여서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5억 주고 사고 그래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무슨 내가 그걸 미리 예측해서 그걸 대비해서 했다 판타지 소설 같은 소리고요. 그때는 정말 우리는 운석 충돌 같은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구름 사이에 운석이 보이면서 우리를 향해 직격하는 기분이 7월부터 10월 사이에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그때는 뭐 주식시장 붕괴되고 있었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달러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다 보면 나는 그걸 미리 예측해서 대비해서 뭐 했다. 대부분 뻥이고요. 대부분 환타지 소설입니다. 제가 뭐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식의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미래를 예측해서 맞추는 거는 저도 되게 쉽지 않았고 저도 여러 번의 경제 위기 중에서 이건 정말 위험해 리스크 있어라고 대비해가지고 나름 제가 잘 대응한 건 지난 아까 이야기했었던 5번 정도의 경제 위기 중에 한 3번이나 될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저조차도 이렇게 죽자고 맨날 유튜브 찍고 책도 1년에 꼭꼭 한두 권씩 쓰고 칼럼도 이렇게 연재하고 맨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도 1년에 몇백 권의 책을 읽고 있는 저도 예측이 안 되는데 맨날 블룸버그 기사 데이터 놓고서 산처럼 책을 쌓아놓고서 공부하는 저도 미래 예측이 안 되는데 물론 저는 무능해요. 원래 무능하고요. 그러니 예측해서 맞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나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묻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그때 한번 대차게 떨어먹고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블랙스완이고 2008년 위기는 터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대비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일어선 거고요. 2008년 위기는 블랙스완은 아니었고요. 97년이 우리 입장에서 블랙스완이었고 또 2020년이 블랙스완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나라가 망했다가 쫄딱 다시 급하게 일어선다. 이거 예측한 사람이 저기 몇몇 무당 빼고 없잖아요. 보니까 2020년 병원에 사람이 많아요. 뭐 그런 무당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걸리는 그런 운인지 실력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예측을 말고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둘밖에 없더라니까요. 하나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고 태어나서 이것 좀 깨먹어도 돼 하고도 편하게 투자해서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쪽 세계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반면에 있는 세계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혹은 잘해야 동수저, 은수저로 태어났지만 멘탈 키워가면서 그런 불황이 왔을 때 버텨내면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노하우를 깨쳐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식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위기는 계속 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위기가 올 때는 끝없이 무적행 속으로 지옥으로 계속 빨려들 것 같은 공포가 일어닥치지만 그때가 아니면 싼 값에 좋은 자산을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좀 파악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제가 그래도 이렇게 4년째, 만 4년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끝없는 어떤 침체, 끝없는 악순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지나고 보면 되게 좋은 찬스다. 그래서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비관론자가 분명히 득사하는 시기인 건 맞고, 저도 작년 이맘때 TQQQ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유튜브에 찍은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 IPO, 기업의 공개, 상장,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들어오던 게 작년 이맘때잖아요.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주식시장 수급이 나빠져서 정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상장 공모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시장이 되게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조차도 이 정도 빠질 줄은 예상 못했어요. 1000포인트가 빠질 줄은 저도 몰랐던 거고, 또 그게 연초부터 이렇게 박살날 줄은, 그냥 뭐 박살나봐야 한 여름부터 박살나겠지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의 락다운에 뭐 별의별 일이 다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이밍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좋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해줬던 조언이, 홍 박사, 방향을 맞추고 싶으면 방향만 이야기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싶으면 타이밍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타이밍과 방향을 다 맞추려고 들면 당신 무조건 실패한다. 그거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선배님이 계세요. 그건 그대로 작년 이맘때 언제 불황이 올지 모르지만 위험하다. 이제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 정도가 저의 한계였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달러를 산 거예요. 잃지 않을 수는 없는데, 덜 깨먹으면서 위기를 활용하는 투자법은 일단 돈 좀 생기면 달러로 저축해라. 월급을 달러로 저축하라는 거죠. 미국 국채 선물이나 또는 뭐 달러 선물 ETF 같은, ETF 예약 주문 걸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금에 통장만 쌓이면 자동으로 예약 주문 나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약 주문 걸어 놓으면 적립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하다 보면 또 5년 안에 이런 날 또 오지 않겠어요?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하다 보면 평균 환율도 한 1150원 될 거 아닙니까? 3, 4년 동안 꾸준히 우리가 저축을 하면, 그러면 매년 10,000불씩만 저축해도 그때 되면 4만 불, 5만 불 될 텐데, 그때 또 이번처럼 환율 300원씩, 400원씩, 500원씩, 모르죠, 뭐 얼마 오르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서 환차익 30-40% 이상 벌어둔 돈을 갖고 한국 시장을 쳐다보면 경매부터 시작해서 주식까지 값싸게 거래되는 우량 자산이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투자를 못 하겠다 그러면 환차익 난 것만 갖고 조금이라도 해봐라.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환차익 난 것만 실현해라. 이렇게라도 시장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멘탈을 키워나가시라. 승부라는 건 결국 한 10년, 20년 걸리는 거니까. 왜? 지금까지 투자해서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금부터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건 만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 있잖아요. 당신의 계획. 라면서 아주 평탄한 길로. 그러나 현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계곡과 폭포와 절벽이 있습니까? 처음에 먹을 때 계획을 볼 때는 저기 있는 고지까지만 가면 돼. 생각하지만 막상 그 계곡을 만나면 멘탈이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죽었다 살았다 할 거고, 그때 내가 올인한다 못하는 걸 알고 인정하고 번 돈의 일부만 투자를 한번 그때라도 시작이라도 해보자. 이런 정도로 너무 자신을 가혹한 목표를 다 하면 그거 잘못되는 순간 난 바보야, 병신이야 이래버리면서 끝나는 게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사소한 성공부터 시작하시라. 정석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제가 권하고 내가 그 학교를 만들었지. 정석까지는 아니고 제가 했던 거는 일단은 투자를 해봐야 공부가 되더라.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하게 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시장이 너무너무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해라. 그리고 그 투자가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좋은 책들 또는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는 공부 스터디 모임도 만나서 맨날 술 먹는 데 가지 말고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좀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책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 책 좋아요. 일단 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쓴 그 돈의 역사 시리즈들 뭐 3권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권이나 오히려 마지막 권 정도 읽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 더 쉬운 책들도 많으니까 일단 경제 용어가 어떤 건지 시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을 읽고 제 책을 읽으시면 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역사에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달러를 엄청나게 들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달러를 열심히 팔아서 주식 사고 있는데 그래도 비중이 아직 한국 원화 비중이 안 올라와서 괴로워요. 왜냐면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한국 주가는 계속 빠지니까 사는 족족 물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당신한테 새 돈이 생겼어요. 적금이 만기 1,000만 원 들어왔어. 근데 지금 당신이 과거부터 들고 있다가 물린 종목이 있어요. 자, 그걸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종목이 없었다면 새로운 종목을 살 것입니까를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자기가 다 알아요. 내가 샀던 종목들이 쓰레기다라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 거지. 뭘 이걸 사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의 영광은 항상 순환해요. 위대한 기업들이 항상 망하고요. 쓰레기라고 보여지던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빛나는 성과를 낸 그런 시장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이 곧 영원하다. 그 진리가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사면 돼라든가 우량주 장기 투자 같은 소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요. 아니 10년 전에 우량주 뭐 이런 거 우리 하면 다 현대차 기아차였잖아요. 전차군단. 그 뒤 10년 동안 현대차 기아차 주가 한번 쳐다보셨어요? 형편없었잖아요. 또 2000년대 삼성전자랑 현대중공업 중에 누가 더 좋은 주식이었어요? 비교도 안 되게 현대중공업이 훨씬 더 좋은 주식이었죠. 그때 국민연금에 있을 때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주식을 왜 갖고 있냐는 그런 질문 수도 없이 받았어요. 시장은 순환하는 거예요. 90년대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최고 주식이었어요. 지금 한국전력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기업만 사면 돼? 전형적인 사기꾼의 헛소리다.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볼 때 이 회사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길껏 해야 2년, 3년이지. 1년, 2년도 못 맞추는데 뭔 10년, 20년이에요. 그런 건 없고 한 2, 3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안 망할 것 같고 배당도 좀 잘 줄 것 같고 매출액도 늘어나는 기업이 있으면 찾아보자 하고 봤더니 미국에 널렸더라고요. 버크셔 스웨이가 고점에서 30% 빠진 거 아세요?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셔 스웨이가 고점에서 30% 깨졌어요. 수익이 그렇게 잘 나는데도. 또 코스트코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 중에 하나고 이익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배당 잘 주죠. 근데 이 코스트코도 고점에서 30% 빠졌어요. 아마존 세계를 제패하는 인터넷 커머스의 최고 강자죠. 여기도 30% 빠졌어요. 이렇게 한국 기업을 제가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이거 샀는데 박사님 뭐 섭섭해요 소리 들을까봐 한국 주식은 이야기 안 하는 거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주식은 예상을 해봐야 맨날 틀리기 때문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가 굉장히 탄탄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량주가 시장의 패닉, 반대매매에 휩쓸려 같이 동방폭락할 때 그때가 정말 살만한 타이밍이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죠. 그걸 다 놓쳐놓고 뭐 어떤 걸 지금 사면 좋을까요? 널렸는데 물방 고기 반인데 뭐 여기서 뭘 또 골라요? 그냥 한 10개 대충 포트폴리오 사든가 아니면 그것도 모르겠으면 코스피 200 아니면 S&P 500 TR 사면 되죠. 토탈 리턴 펀드 약자입니다. TR이 붙은 걸 사세요. 그렇게 종목 고른다고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방고기비 아닌데 바켓으로 뜨면 그냥 숭어가 잡히는 1박 2일에 MC몽이 잡던 그런 상태예요. 물방고기비 아닌데 뭔 종목을 그렇게 골라요. 그런데 물방고기비 아닌데도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빨리 팔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샀던 종목이 지나고 보니까 안타깝지만 안 좋은 회사였다. 팔아야지. 대형주, 우량주 장기 투자하지 말고. 아니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믿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운이 많이 따른 사후 편향에 불과해요. 삼성전자 27년 동안 보유했으면 몇 배 났고, 아유 그럼 주식 천지죠. 그렇죠. 그때 삼성전자가 살아날지 안 할지, 더군다나 그때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 진출해서 망한다는 소리가 나던 시절인데 버크셔스웨이 25년 전에 못 산 사람이 삼성전자 샀으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참고로 버크셔스웨이는 지난 60년 동안 매 연평균 20.1% 올랐습니다. 그런 회사도 못 사면서. 아니 그러니까 연평균이니까. 올해 30%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연평균 20.1% 성장하는 회사가 올해 30% 빠졌어요. 그래도 안 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성학개미 순매수 종목 나오잖아요. 그 버크셔스웨이가 상단에 올라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네? 코스트코가 올라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존슨앤존슨이 올라간 적 있어요? 프록터앤갬블이 올라간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지난 한 60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 10% 이상 주는 기업들인데, 배당도 어마어마하게 주는 기업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섹시하지 않잖아. 그냥 이것만 하면 돼.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존 템플턴이 1939년에 취직을 했어요. 대공황 직후 10년 동안 주가가 90% 빠진 상태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상사한테 신임을 받았는데 그 상사가 되게 돈이 많은 부자 상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월급은 없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때 $10,000을 빌렸어요. $10,000. 그럼 지금 돈 1,000,000원이고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걸 빌려서 어떻게 했냐면요. $1 미만인 주식을 1,000개를 그냥 다 산 거예요. $1 미만이니까 1,000원 미만이죠. 안 보고 절대 저가주로요. 그리고 그게 10배가 났어요. 3분의 1은 결국 파산해서 0이 됐고요. 근데 나머지 살아남은 70개, 80개가 수백 배가 나가지고 그 투자가 수익률이 1000%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금방 상환했고 그 뒤에 후회를 엄청 했어요. 더 살 걸. 아니 그리고 너무 일찍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 거죠. 대신 30%는 망할 수도 있다. 절대 저가주니까. 주가가 1,000원 밑에 있다라면 이건 주주들이 굉장히 비관하는 회사잖아요. 파산 리스크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서 나 없어져도 돼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대범함.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 나서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그때 돈을 빌려서 그걸 투자한 거잖아요. 또 그 사람 물론 자기 월급을 담보로 잡힌 거지만 존 태플턴이 그때 이 투자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난 지나치게 소심했다. 더 샀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퀀트 전략 뭐 이것만 하면 돼. 돈을 벌 수 있는 퀀트 전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 효과적인 전략은 있겠지만 그걸 고르는 눈이 우리한테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이코노미스트라면서 뭘 그렇게 주식을 빨리 샀냐 스스로 자괴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아니면 또 돈 벌 기회가 없다는 걸 알다 보니 열심히 시장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강철 멘탈 다이아몬드 멘탈이 되어서 내년 이맘때쯤 돼서 정말 그때 홍 박사 방송 듣기 잘했지 이렇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